옛날에 박수갈채에 거의 중독된 왕이 한 명 있었대요. 박수갈채요? 흥미롭네요. 네. 이 왕은 결혼을 할 때도 자신과 뭐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섰을 때 그림이 멋지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아내를 골랐고요. 아, 국정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한테 진짜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추종자들이 막 열광하면서 박수 쳐줄 만한 결정만 내렸던 거죠. 그리고 그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자기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믿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인생의 방향을 아예 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이 사실은 우리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시죠. 우선 그 쇼펜하우어라는 인물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보통은 막 염세주의자, 비관론자 이런 딱지가 붙어 다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사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누구보다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철학자입니다. 좀 재밌는 게 이분이 말년에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에서 아트만이라는 푸들이랑 같이 살았대요. 아, 강아지요? 네. 인간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개와의 동행을 훨씬 편안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개는 인간처럼 멋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비관주의자였지만 인생의 지혜라는 아주 실용적인 행복에 관한 글을 남겼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하나 빌려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네, 바로 삶을 결정하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개념인데요. 세 가지 축복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건 뭐랄까, 한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해요. 건강, 기질, 도덕성, 지성처럼 그 사람 안에 원래 있는 자질들이죠. 아, 내면적인 것들이군요.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고 봤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외부 환경이 어떻든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는 필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웃어넘기고 누구는 세상 무너진 듯이 좌절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아, 재산이나 소유물.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게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핵심.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남들의 시선. 네, 다른 사람들 의식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해 평판,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이죠. 첫 번째는 내면, 두 번째는 소유,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 이렇게 정리되네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세 번째를 가장 열등하고 부차적인 거라고 못을 박았다고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가장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행복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행복의 본질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돌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이건 뭐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이나 내면의 평화보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거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도 이런 점을 짚었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도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했어요. 아, 이걸 자연스러운 순서의 전도라고 불렀습니다. 순서의 전도요? 네,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는 무시한 채 가장 부차적인 타인에게 보이는 나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타인의 의견이라는 그림자를 붙잡으려다가 정작 행복의 본체인 자신의 내면은 잃어버리는 셈이에요. 와, 그 순서의 전도라는 말 정말 와닿네요.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야말로 순서 전도의 전시장 같아요. 전시자, 맞는 말이네요. 링크드인만 들어가 봐도 다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멋진 컨퍼런스에 갔는지 보여주느라 바쁘잖아요. 마치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니 제발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것 같죠.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정말 편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힙하게 보여야 하니까 비싼 옷을 사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차를 할부로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이 모든 행동 밑바닥에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인정해줘야만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된다고 믿는 거죠. 오, 이거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하네요. 옷장에 몇 번 입지도 않고 걸려있는 그 언젠가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갈 비싼 옷들이 막 떠오릅니다. 하하, 결국 그 옷들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가상의 심사위원단을 위한 거였네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그냥 남한테 잘 보이려는 수준을 넘어서요. 쇼펜하우어 표현대로 타인의 말에 대한 노예 같은 복종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노예 같은 복종이요? 네.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관객을 위한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리는 거죠. 공연이라. 그러고 보니 제가 정말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하고 대화에 끼려고 남들이 다 보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억지로 본 적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공연이었군요. 그렇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조차 진정한 사랑이나 유대감보다는 내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줄 트로피 와이프나 트로피 남편을 고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왕처럼요. 결국 우리는 시간과 돈, 내면의 평화까지 다 쏟아부어서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내 이미지를 조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완전히 소외되고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아주 신랄한 비유로 묘사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바로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불타는 링을 통과하는 광대라고요. 와, 자기 안전과 행복은 내팽개치고 오직 박수갈치를 위해서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타인의 칭찬, 그 인정, 그 의견이라는 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요? 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 의견을 거짓되고 그릇되고 비뚤어지고 터무니없는 것들의 집합체라고까지 불렀어요. 와, 정말 가차없네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의견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깊은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대부분은 그냥 피상적인 생각, 각자의 편협한 관점,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이 막 뒤섞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충분한 정보도 없이 누군가나 무언가를 판단하나요? 듣고 보니 요즘 유튜브나 뉴스기사 댓글창이 바로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죠. 몇 줄의 글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고 전문가의 분석은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져도 될 때 상대를 헐뜯는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익명성에 기대는 오늘날 온라인 트롤들의 행태와 정확히 일치해요.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판단력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 익명의 비난 하나에 기분이 상하고 하루를 망치는 걸까요? 그건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집단의 평판이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아, 쫓겨나면 죽으니까. 평판이 나빠져서 부족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 뇌에는 그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익명 트롤이 던지는 무가치한 악플하고 생존의 위협이 되는 진짜 비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일단 경고 신호부터 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 뇌가 지금이 21세기인지 아니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석기시대인지 헷갈려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군요. 재밌네요. 그런 셈이죠.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조차 당대에는 대여섯 명의 바보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의견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죠. 정말 공감 가네요. 현실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막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반면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경우를 흔히 보니까요. 문득 기억에 남는 속담이 하나 떠오르네요. 뭔가요? 의견은 엉덩이와 같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쓸데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실제도 없고 종종 악의로 가득 찬 그런 뜬구름 같은 의견들을 얻으려고 우리 인생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대부분 가치가 없고 우린 거기에 중독돼서 어리석은 광대짓을 하고 있다는 건데 솔직히 듣다 보니 좀 절망적인데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당장 내일 출근해서 상사나 동료 눈치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문제만 잔뜩 던져놓고 끝내진 않았겠죠? 뭔가 현실적인 탈출구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는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각이요? 네, 모든 건 내가 지금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남들의 칭찬에 우쭐해지거나 비난에 상처받을 때마다 이건 대부분 근거 없는 소리일 뿐이지 라고 의식적으로 되뇌는 겁니다. 일단 내가 지금 또 의미 없는 것에 신경 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시작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어리석음임을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했죠. 명상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비슷해요. 그 자각이 바탕이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초점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초점을 바꾼다.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밑빠진 독에 쏟아부었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회수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첫 번째 축복, 즉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에너지를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거군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겠네요.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진정한 선택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진중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 남들이 유망하다고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추구하는 것. 과시용 명품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하고 기쁨을 주는 물건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죠. 결국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의미와 만족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것 같네요. 타인의 평가라는 블랙홀에 쏟아붓던 정신적 에너지를 차단하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면의 엔진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와, 아주 멋진 정리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결국 타인의 박수갈채가 제 식탁을 차려주거나 월세를 내주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박수갈채에 집착하던 왕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쇼펜하우어의 강력한 메시지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이 누구의 의견을 그리고 왜 가치 있게 여기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되돌아보세요. 아마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진정성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국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죠. 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어떤 직업이나 상황에서는 좋은 평판이 아주 편리하거나 심지어 생존에 필수적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과 세상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어떻게 당신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나요?